자, 이제 우리 효율적 시장 할 효율적 시장. 예, 저기 있는 요약집은 여기 있죠, 그죠? 55페이지요, 요약집. 자, 일단 제일 먼저 효율적 시장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항상 기본 맥락은 효율적 시장이란 것은 절대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건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이럴 때 보니까 각 개인이 노력했던 대가인 정상 이윤만 발생되는 그런 시장인데요. 자, 일단 정보가 중요한데 이 정보라는 게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있는 정보,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정보, 또 뭐가 있습니까? 미래에 있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정보는 결국 말 그대로 과거 자료 분석이죠. 과거 자료 분석이 결국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죠. 또한 현재 정보는 현재 공표된 사실, 공표된 사실만 분석하는 건데 이런 걸 무슨 분석이냐? 기본적 분석이라는 용어를 쓰더라 이겁니다. 자, 그다음 미래에 있는 정보는 뭐 있습니까? 지금은 공표되지 않는 사실이죠. 같은 말이 뭐요? 결국은 모든 정보. 자, 이런 게 크게 세 개의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어느 범위까지 분석할래 따라서 결국은 이게 약성이 될 수도 있고 중강성 될 수 있고 강성 될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과거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분석한다. 이게 다른 말 약성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 곧 이게 약성이고 약성에다 결국 공표된 사실까지 분석한 곧 이게 다른 말로 중강성 되겠죠. 중강성. 자, 그럴 때 결국은 공표된 사실까지 분석한 결과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 곧 이게 중강성이고 여기에다가 공표되지 않는 사실까지 분석함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초과인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 곧 이 강성인데요. 비록 이때 나라들마다 효율적 시장은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한국에선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까지 와 있다고 그죠? 그리고 이 강성 효율적 시장을 갖고 있는 특징이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항상 강성은 기본 전제가 완전 경쟁 시장일 때만 나오는 시장이다. 두 번째, 지문상에서 누가 어떤 정보가 나오죠? 나온 뒤엔 당연히 뭐 있습니까?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말 나온 순간 이건 반드시 강성 효율적 시장일 걸 가지 말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물론 좀 이따 제가 할당과 비할당 설명하기 전에 할당과 비할당 큰 의미를 갖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 최근에 시험 나온 거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쪽에 있는 내용만 계속 시험 나오게 돼 있으니까 또 이 시험은 우리 27회 때 시험 나왔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하여튼 뭐 할지 말지 고민해 보세요. 나 같으면 안 하겠는데 나오면 또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자, 일단 거기 있는 자 프린터 문제 1페이지 효율적 시장 가볼게요. 자, 효율적 시장 1번 갑니다. 1번 보니까 이제 키워드 찾아가셔야 돼요. 강성이 나오면 모든 정보 또는 공표되지 않는 사실 나야 되죠. 모든 정보 나 있죠, 그죠? 그래서 끝에 가야 돼. 초과인은 발생할 수 없다라고 써야 됩니다. 자, 2번 갑니다.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다 중강성인데 그다음에 확인할 게 있어. 그 뒤 끝에 뭐 중강성 효율적 시장 나와 있으니까 초과인은 얻을 수 없어야 돼.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이게 공표된 정보죠. 나오는 순간 이건 중강성이고 네 번째 과거 나왔다 약성이고 끝에 초과인 찾아봐야죠. 발생할 수 없다 이겁니다. 5번에 어느 누가 어떤 정보 쓰는 순간 이거 무조건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가시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풀 때. 물론 2번 문제는요.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자, 2번은 이런 거요. 항상 2번 같은 질문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할당 효율적 시장 또 비할당 완전 불안전을 먼저 보지 말고 항상 문제 나오는 이 키워드는 이걸 먼저 확인해. 그 지문 자체가 정보 비용을 가지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초과인가에 말할 것이 이걸 먼저 확인하려고. 이걸 먼저 확인해야 그 다음에 답이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게 이 지문이 정보 비용 묻느냐 초과인 묻느냐 먼저 확인해서 만약에 정보 비용 물었을 때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정보 비용이 수반되지 않느냐 하느냐는 건데 정보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건 이건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답을 찾을 게 완전이냐 불완전 이걸 찾는 거예요. 완전 경쟁이고 정보 비용이 수반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 다음에 뭐 있는가 하면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초과인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럴 때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 걸 가지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죠. 발생한다 이 말은 비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요 말을 먼저 찾으라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은 완전은 반드시 할당인데 할당은 반드시 완전만 의미하지 않고 불완전히 존재할 수 있어요. 또 불완전은 뭐 있습니까? 할당이 될 수도 있고 비할당 될 수도 있죠. 비할당은 반드시 불완전 경쟁시장만 존재하는 이 말인데 실제 시험장 가서는요. 요것만 이렇게 그리시라고 나오면 완전, 불완전, 할당, 비할당 요것만 그렇게 그냥 가시라고 문제 풀 때는. 자, 그리고 이제 조심할 게 두 개 있어요. 만약에 지문상에서 동일하다 또는 같다 요 말로 하면 요 같은 말이 뭐냐? 초과인이 없단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초과인 물었던 결과 이건 할당과 비할당 묻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인이 없으니까 이건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써야 되고 두 번째 투기란 말 딱 나오지. 투기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초과인이 발생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비할당 효율적 시장 이런 것만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문제 풀 때. 근데 실제 시험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앞에 있는 이쪽 맛이 그냥 이걸 버려도 크게 무방할 것 같아요. 봐서는. 최근에 문제 동영 보니까요. 자, 일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2번 가볼게요. 2번에 1번 갑니다. 키워드 보니까 정보 비용 물었네.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정보 비용 묻는 순간 절대 할당, 별당 쓰면 안 돼. 얘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정보 비용 없다. 완전 경쟁 시장이다. 완전 경쟁이 될 때 초과인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2번 가볼까요? 2번 보니까 핵심은 쭉쭉쭉 읽어보니까 결국 뭐 있습니까? 동일할지라 동일 나왔네. 동일하다 이 말은 결국은 같은 말 초과인이 없단 말 뜻입니다. 그런 결과 초과인 물었으니 결국 뭐 있습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죠. 불완전 경쟁 시장일지라도. 자, 그 다음에 3번 투기 나 있죠? 투기 나는 순간 초과인이 발생하죠. 이건 무조건 뭐 있습니까? 가장 궁극적 원인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잠시만요. 요 지문 맞는 거네. 3번 답이 이거 2번은 1번 3번 답 2개. 자, 설명드릴게요. 요 말입니다. 요 문제 어렵습니다. 투기로 인하여 초과인이 획득할 수 있는 것, 요거 뭐요? 초과인이 발생했어. 비할당이지. 비할당. 저기 보세요. 여기 비할당이거든? 비할당이 발생한 원인이 뭐요? 불완전이지. 그죠? 그 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할당은 반드시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존재한다고.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완전은 할당 효율적 시장을 의미하지만 불완전은 할당 효율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뒷말 틀린 거죠. 요거 아닙니까? 완전은 반드시 할당이지만 불완전은 할당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요거 묻는 거예요.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번은 뭐 있습니까? 할당이 나오면 같은 말 초과인이 없단 말 뜻 아닙니까? 그래서 볼 끝에 뭐 초과인을 획득한다 했죠? 뭐 틀린 거잖아요. 정상 이윤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건데 다시 이제 책에 있는 문제 가볼까요? 자, 책 문제가 보니까요, 80페이지. 자, 80페이지. 그러니까 24번. 요것만 좀 합니다. 24번만. 다른 건 옆에서 문제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느낌상.
자, 24번 갑니다. 1번. 자, 약성은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을 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초과 획득할 수가 없죠. 그죠? 기본적 분석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2번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이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이 성격 다 아울러 지니고 있습니다. 3번 가볼까요? 중강성은 결국은 내부 정보 분석을 하여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 말은 벌써 뭐요? 중강성 내부 정보는 뭐죠? 공표되지 않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공표된 사실을 갖다 뭐 있습니까? 분석한다. 이 앞뒤 벌써 맞냐고요? 아니, 중강성은 공표된 사실만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내부 정보 뭔가 공표되지 않는 정보라고 이게. 이거 틀린 거지. 그럼 뭐 써야 돼? 강성 효율적 쓰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뭐 있습니까? 4번도 보니까 중강성 나 있죠? 근데 뭐까지 분석해야 됩니까? 공표되는 거 분석해야 되죠. 근데 공표되지 않는 거 나 있죠? 무슨 시장? 강성. 그 다음에 5번요.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은 뭐죠? 강성이요. 근데 정권과 부동산 시장은 뭐 있습니까? 이건 중강성이죠. 얘는 결국은 완전 경쟁 시장과 부합된 시장이죠. 그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자, 다른 내용은 제가 봐서는 크게 25번 가볼까요? 25번은요. 1번, 2번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은 키워드 뭐 있습니까? 약성은 역사적 자료, 과거 자료죠? 했을 때 정상 이윤 획득할 수 있다고 여기서. 있다고, 그죠? 초과이면 발생하지 않는 거야. 정상 이윤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완전과 부합되는 시장은 강성이죠. 다섯 번째 뭐 있습니까? 중강성 나 있어요. 나와 있는데 새로운 공표된 사실이죠. 자, 이럴 때 초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다. 우리 보시고요. 자, 뒷장에 보니까 28, 27, 28번에 보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 나와 있거든요. 자, 일단 뭐 한번 가보자고요. 자, 1번부터 해보자고요. 완전 경쟁 시장은 공급자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경쟁을 하게 되므로 이때 정상 이윤은 존재하지, 무슨 이윤요?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 말 한마디 뭐 있습니까? 할당과 비할당 기준이 뭐죠? 초과이윤이지. 초과이윤이 없으면 할당, 있으면 비할당. 그래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초과이윤 써야 되겠죠? 1번 같은 것은. 자, 그래서 거기 있는 1번, 하여튼 그래 보시 2번 갑니다. 2번은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만 의미면 틀린 거죠. 요거 묻는 거죠. 완전은 반드시 할당인데 할당은 완전 경쟁 시장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쭉 보시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 글자가 딱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 때문에 답이 나와야 돼. 또 그렇지. 요거 같다면 여기 핵심이에요. 그래서 같다면 이 말 자체가 벌써 초과인이 없단 말이야. 어떤 말. 그래서 이럴 땐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보시면 돼요. 4번도 가장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동일하다며 말이요. 나오는 순간 초과인이 없단 말이죠. 네,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자, 5번 갑니다. 5번은 문능이 뭐 물었습니까? 초과이윤 물었죠. 그죠? 예, 초과이윤 묻는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 뭐 있습니까? 초과이윤 물은 거 아니에요? 할당과 비할당 답이 나야 되지? 예, 비할당이다. 즉, 불완전 등을 이 등이란 말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28번도 문제 비교적 좀 깔끔한데 봐볼게요. 1번.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만 의미하지. 말 잘못했다. 완전 경쟁 시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도 존재하죠. 그죠? 2번 갑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네, 쭉 가서 정보, 자, 정보는 모든 시장에 안전한데 가정하므로 정보 비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은, 이 말 묻는 건데, 완전과 불완전 차이가 뭐라고? 정보 비용 차이다라고 묻는 문제가.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상호 경쟁적이면 우수한 정보를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예? 있다. 3번도 맞는 답을 봐야 됩니다. 상호 경쟁적이라는데 이게 앞에 뭐 있습니까? 완전한 정보가 상호 경쟁, 이건 없습니다. 근데 이건 말 표현 참 애매하게 저기 해설은 뭐 똑바로 되어 있는데 약간 이 문제 있는 질문이에요. 완전한 정보가 상호 경쟁적이었으면 이건 완전 경쟁적 기본 조건이 뭔데요? 완전한 정보를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 완전이란 말 들어가면 이거 맞아 없어. 틀린다고.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정보 시장, 정보가 시장에 상호 경쟁적이라면 분명히 이때 뭐 있습니까? 정보 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하여튼, 네, 그래 보시고 4번 갑니다. 4번은 핵심이 뭐 묻는 거야? 4번은 정보비용 묻는 거요? 초과임 묻는 거요? 정보비용 물으면 완전 불안해 나와야 돼. 근데 이거 맞는 지문이거든, 이거? 소수의 투자자 다른 사람들 값싸게 정보 획득했다. 이 말이 이거 아닙니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정보비용 현재 500 발생했어. 근데 초과임이 1000 발생했대. 얘부터 값싼 정보 아니야. 그럼 결국 뭐 발생한 거예요? 초과임 발생한 거 아니야. 그죠? 이건 초과임 묻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초과임 물었죠, 그죠? 물었던 결과 이건 뭐 있습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 이런 말 뜻이라고. 그 다음에 5번은 키워드 뭐죠? 동일하다, 이게 키워드야. 따라서 이건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초과임 없단 말이죠. 따라서 이건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이 지문은 사실 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는 안다 앞에 있는 요것까지만 기억하시고 이 뒤의 내용은 크게 어떤 무리를 둘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한 테마 끝났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효율적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네. 공부할지 말지. 자, 이제 지대 갑니다. 뭐 계산 문제 그냥 통과합니다. 네. 우리 책은 잠시 입지가 먼저 튀어나와 있네. 자, 일단 입지가 먼저 나오고 네, 일단 저는 지대부터 먼저 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자, 지대. 자, 첫 번째 요거 암기해야 될 사항이 몇 개 있어요. 맨 먼저 기본 내용에서 자, 일단 준지대부터 합니다. 준지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키워드 찾아가야 돼. 우리 이거 한 적이 있죠. 준부동산 말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아닌 게 부동산 인치하는 거 아니야. 얘도 그 뭐예요? 아닌 게 지대 인치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뭐냐? 사실은 임묘란 것과 지대를 서로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임묘인데 지대 인치하는 경우는 이게 다른 말로 준지대인데 마살이라는 사람은 큰 의미였어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 임묘와 지대 차이는 뭐예요? 이거죠. 어떤 물건 생산 가능한 물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물건 이용 대가가 임묘예요. 지대는 절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양이 한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물건 이용 대가가 지대라고. 그래서 이 건물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결과, 이건 임묘이고 자동차만 마치 임묘예요. 근데 땅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 대가가 지대라는 용어를 쓴다고. 자, 그러면 땅이란 건 하자가 발생합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간단 말이야. 추가 비용이, 즉 하자 보수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도 계속 이용해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물건 이용 대가가 이게 지대거든요. 그런데 내가 자동차 샀는데 한 6개월까지는 어떤 소모품 비용 들어갑니까?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땅도, 땅 같은 거예요. 땅도 저기 하자 벌써 안 들어가는 거야. 자동차는 한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소모품 비용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근데 자동차 오랜 기간 이용되면 뭐 있습니까? 소모품 비용 들어가지. 추가 비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서 이용될까는 곧 이건 임료야. 근데 땅처럼 어떤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즉 하자 보수비,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물건, 요건 다른 말로 지대거든. 그래서 자동차는 가만히 보니까 뭐 있으면 원칙은 이건 임료인데, 즉 이 말은 기계란지 기구 같은 것은요, 단기, 일시적으로는, 그 다음에 장기, 항구적으로는 이용 대가인데, 단기간은 더 추가 비용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는 결과 마치 이게 지대와 비슷한 성격이 있다 해서 이게 준지대고, 장기 이용 대가인 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험 나면 틀림없이 장난치면 요걸 장난치네. 그래서 요거 딱 나오지, 딴 거 보지 마. 이 두 개가 확인하시라, 문제 풀 때. 자, 두 번째 보니까요. 마찰 비용 이론. 요건 헤이거인데, 우리말 쓸게요. 학자 이름 알 필요 없어. 마찰. 자, 마찰이 뭐야? 우리 마찰 계수. 많이 들어봤어. 해볼게. 자, 보세요. 집이 있는데 동네 슈퍼가 A란 지역과 B란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요, 보세요. 여기까지 슈퍼 가는 거리는 현재 이건 1km고, 얘는 보니까 한 5km 되는 거예요. 어느 슈퍼 갈 거예요? A 지역 가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거리는 가까운데, 뭐, 어떤 문제 있는가 하면요. 여기까지 갈 때 보니까 이게, 산 꼭대기거든? 그래서 한 20분 걸리는 거야, 30분. 얘는 평지야. 5분 걸리는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이게 마찰. 그러니까 내가 이동할 때 불편을 줄 수 있는 저항시키는 저항계수라고. 그러니까 이 마찰 비용 이런 결과 뭔가 하면 마찰 비용 때문에 결국은 지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묻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뭐냐 이런 거예요. 이 도심과 외곽이 있는데, 자, 도심에서 외곽 나아가면 점점점 교통비는요 올라가죠. 이러한 교통비란 마찰 계수 때문에, 마찰 비용 때문에 지대는 도심에서 외곽 나가면 점점 뭡니까? 싸지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요거 묻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마찰 비용이 일어나면 이 관계인데 지문 나왔을 때 교통비와 지대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 말하면 전부 다 이건 마찰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묻는데 조금 더 시험도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따라서 교통비가 올라갈수록 지대는요, 이렇게 설명한 것 결국은 마찰 비용 이론 속의 한 예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지대 논쟁.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대 논쟁은 고전학파와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신고전학파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얘들은 토지와 자본을 갖다가 핵심이 이거요. 구별할래 말래 요하고, 두 번째 지대 성격 어떤 성격이 있을 것인가, 요거 두 개 묻는 문제가. 그래서 결론 설명 이겁니다. 요 결론 마시면 돼. 고전은 토지와 자본을 구별한 거야. 신고전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이 반대로 설명하면 돼.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고전학번 지대 성격의 결과는 인간들이 노력하지 않는 불로소득. 같은 말 잉여분 열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참고로 불로소득, 잉여분 같은 말이 뭔지 압니까? 여기에 초과이윤. 같은 말이 뭐냐 결과는 순영가.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좀 이따 할 거니까. 그러니까 불로소득, 잉여, 그 다음에 초과이윤, 순영가. 순수익은 아니야. 순수익은. 그런데 신고전은 뭐 있습니까? 예를 봤을 때 지대라는 것은 생산비의 이 생산 요소. 즉 생산비의 일종을 본답니다. 요거 암기하시면 돼. 안 되면.
자, 일단 설명을 드릴게. 중간 과정을. 자, 일단 첫 번째 이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 공장에서 물건 등을 만들 때 물건 생산량이 많이 증가 또는 감소할 때 이 자본은 돈을 더 투입할 수, 더 적게 투입할 수 있죠. 이 자본은 결국은 생산량에 따라 결국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자본은 그 양이 변해 가변 요소야. 그런데 고전학파는 토지를 보는 시각은 인간들은 즉 땅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신고전 용도 등을 변경한 결과 그 땅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거든. 그러면 고전은 뭐 있습니까? 땅은 인간들이 절대 만들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거 그 양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습니까? 없지. 그래서 항상 이 고전학파는 토지를 보는 시각은 땅이 고정되어 있는 고정 요소 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토지는 고정되어 있는 요소고 이 자본은 가변 요소죠. 성격 같습니까? 다른 거지. 그래서 분리하라는 말 뜻이. 그런데 밑에 있는 신고전 용도 다양성 때문에 특정한 용도 측면에서 그 양의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죠. 이때 이제 토지도 뭐 됩니까? 가변 요소가 되기 때문에 둘 다 가변 요소죠. 성격 같은 거지. 구별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때 고전학파는 땅은 인간들은 절대 만들 수 없대. 이 말은 주인은 어떤 노력도 하지 못하고 따박따박 매월마다 뭐 있으면 지대를 받는 거야. 그 노력하지 않는 대가 불로소득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신고들은 주인도 뭐 있으면 용도 등을 변경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건 노력에 대한 대가거든. 따라서 이건 다른 말로 생산 요소로 간주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지문은 기억을 하셔야 돼. 물론 얘는 참고로 마찰 비용 이런 나오면 절대 이건 틀린 말 낸 적이 없어. 저 이런 건 뭐 있으면 우리 지문 5개를 만들기 어떤 요건이지 크게 정답 등을 잡아서 할 수는 없다고 이게. 자, 그 다음에 실상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결국은 농업지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농업지대는 결국은 고전학파예요. 고전학파.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지대 성격 뭐라고요? 잉여분 고전학파는.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전적 의미, 농업지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일단 지대란 것은 곡물 가격에 생산비를 빼겠다, 그죠? 생산비를 뺀 차액이 뭐라고? 지대죠? 여기 무슨 지대? 차액 지대죠? 누가 말한 거요? 리카도. 자, 그런데요, 얘하고 반대로 여기 한 명 돼 있죠, 그죠? 뒤에 보니까 운송비 개념을 더 추가시키는 거죠. 따라서 이때 운송비 개념을 추가시킨 게 누굽니까? T인데 무슨 지대죠? 위치지대. 같은 말이 입지 교차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T낸이 말하는 거 T낸이. 자, 얘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지대 원인 자체가 중요해, 지대 원인 자체가. 그래서 지대 원인 자체가 뭐냐 보시는데, 어쨌든 리카드는 가장 중요한 게 지대 원인이 요거죠. 그죠? 생산비. 그래서 즉, 같은 말이 뭐냐? 비옥도 차이죠. 한 개 돼 있어요. 원래는 이 기본 전제가 수학 체감법칙입니다. 그런데 T는 결국 운송비 절약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지대되겠다죠. 자, 한 명 더 있는데, 자, 마르커스의 무슨 지대? 이렇게 좀 정리하세요. 얘는 지대 원인 자체가 무엇 때문에? 개인한테 토지가 사유와 같은 말이 소유권. 소유권이 인정되니까 지대가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절대란 것은 모든 땅에 반드시 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구분할 게 있죠. 그죠? 뭐를 구분하냐?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제에서. 리카드하고 막스. 얘들은 항상 한, 개, 지에 지대가 존재할 것인가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리카드는 한 개 지대에 있습니까? 막스는요? 있죠. 그죠?
그런데 이때 보니까 요 T넷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2개 정도 또는 3개 정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3개.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농업지대에 수송비, 운송비 개념을 도입했다. T년이. 두 번째, 도시 건교는 운송비가 어떻게? 싸겠지. 반대가 불어지대는요? 올라가겠지. 환경결과 토지가 집약적, 저방적. 이용되어진다. 2개. 세 번째 보니까 현재 T는 농업지대입니까? 도시지대입니까? 농업지대를 갖다가 이런 도시 이론으로 있죠. 도시지대로 예,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교량적 역할. 한 거예요. 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2개 있거든요. 이렇게 된 게 있지 뭐가. 이게 뭐지? 동심원 이론. 좀 이따 할 수 있는 입찰지대 곡선. 이건 알론소가 말한 거야, 알론소가. 을 갖다가 얘들 요 이론을 응용시키는, 접목시키라고 응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은 정리를 따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이제 도시지대로 넘어갈 도시지대. 도시지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예, 알론선의 입찰지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론선은 사람 큰 의미 사람 이름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제가 그림을 아마 요약집은 이 그림 빼버렸죠, 그죠? 60페이지, 그죠? 60페이지. 동그라미 2번인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림 그려볼게. A 산업의 지대지불 곡선, B 산업의 지대지불 곡선, 그 다음에 C 산업의 지대지불 곡선이 있습니다. C 산업. 그런데요, 잠시만, 여기 요 구간이 1번 위치에 있는 지역에 제가 여기 있는 각각에 있는 산업마다 매출액과 그다음 초과이윤 한번 저기 산출해 볼게요. 초과이윤. 자, 일단 우리 초과이윤은요, 총수익이 매출액에다가 총비용을 빼주면 되겠죠. 이 총비용 속에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노력했던 대가인 정상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항상 장사할 때 반드시 내가 본전 번단 말 그 속에 정상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A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 지역에 매출액이 100원 되는데 나오는 비용은 60원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초과이윤 얼마 발생합니까? 40원이죠. 그죠? 하나 물어보자고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현재 이렇게 발생하면요, 내가 여기 있는 이 땅 주인은 줄 수 있는 지대 금액은 최대한 얼마까지 줄 용이 있습니까? 40원까지 줄 용이 있지. 그죠? 50원 준다 이 말은 나라 봐서는 손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걸 아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대 금액이라는 건 반드시 초과이윤이 발생되는 금액까지만 줄 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곧 지대. 요거 이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 근데 반대로 여기 있는 요 B산업은요, 요 지역 가보니까요, 매출액은 200원인데, 비용은 현재 170원 들어갔어. 그럼 초과이윤 30원 발생하죠. 그죠?
여기 있는 C는 보니까 얘가 매출액은 150원인데 이걸 보니까 130원 정도 뭐 있습니까? 비용 들어가면 초과는 20 발생하죠. 그죠? 자, 첫 번째 이거 묻는 거 우리 거기 있나? 자, 이건 글씨 그냥 안 씁니다. 우리 이거 니은번인가? 니은번부터 각 산업의 지대 곡선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자, 보세요. 나는 반드시 이 지역에 지대 줄 수 있는 금액 얼마가 준용이 있습니까? 뭐까지만? 초과윤이 발생되는 금액이 준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산업마다 결국 뭐 있습니까? 지대 곡선 차이가 있는 이유는 초과윤. 초과윤 같은 말이 뭐지? 같은 말. 순영가 같은 말. 불로수덕 같은 말. 잉여은 이지. 절대 이 말 대신에 여기 있는 총수익 차이입니까? 이거 아니잖아. 분명히 총비용도 아니죠. 그러니까 총수익 같은 말이 매출액, 뭐 순수익 이런 말 절대 쓰면 안 된다는 문제에서. 두 번째. 그러면 우리 그 기억번입니까? 특정 지역의 토지를 갖다가 토지가 할당된다 이 말은 그 땅을 가져간 상태, 그 땅을 가져간다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지역은 A, B, C 사람 각각 이만큼 초과이 발생하지. 그럼 이 땅은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A지. 가장 높은 초과이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지대를 주니까 가장 높은 지대를 줄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땅 차지한다고.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최대 뭐요? 지대 지불 능력 있는 사람이지. 그죠? 그 다음에, 리얼번인가? 리얼번. 보세요, 이제. 자, 보세요. 현재, 잘 보세요. 요 A는 요 지역에 초과인이 얼마 발생합니까? 얼마 발생했으면 여기? 40원. 어쨌든 얘가 차지하지 있다? 그죠? 40 발생했는데는 40원 발생한 만큼 이제 뭐 준 거예요? 지불한 거지. 그럼 이제는 지대를 빼면 초과인이 얼마 발생합니까? 0 될 거 아니야. 초과인이 발생한 만큼 지대 주었으니까. 그래서 각 지대 곡선상에서는 초과인이 0이 된다. 같은 말이 정상 이윤이 뭐요? 극대가 되는 지역. 요거까지 기억하시라고. 요거 세 개만 딱 기억하시라고,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대 금액은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중요한 건 도시 지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예요. 농업지대가. 자, 문제 갑니다. 문제. 자, 프린터 2페이지로 넘어가서 지대 설명은 1번, 2번, 3번까지가 지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2번, 3번까지가. 자, 1번 갑니다. 1번 딱 해놨어. 누굽니까? 준지대지. 자, 칠판 보시고 어떤 건 장난치게 돼 있습니까? 준지대. 응? 이제 찾아가라고. 찾아가라고 이 지문. 그죠? 영구적 틀린 거지? 그 말 대신 일시적, 단기적 써야 됩니다. 자, 2번 갑니다. 신고자는 토지와 자본을 구별해야 해. 이게 제일 많이 혼동 가진다고 사람들이. 왠지 뭐 있습니까? 신이 좀 더 좋은 거 아니야. 느낌 더 좋은 게 구별한다 더 좋은 거 좋다고 자꾸 느낀단 말이야, 이게. 구별 안 한 거야. 안 하고 뒤에 뭐 있습니까? 지대양선 생산 요소 뒷말에 맞죠? 요소로 간주된다. 3번 갑니다. 운송비 튀어나 있네. 누구 거 이거? 튀네. 4번 갑니다. 비옥도 나 있지. 누구 거요? 니카도 그죠? 5번째 5번 가보니까 한계제 지대가 없다. 누구? 지대 없대. 차익지대지. 차익지대. 자, 문제 2번 갑니다. 2번의 마찰 비용이란 그와 같이 뭐 있습니까? 교통배 지대의 관계 물으면 마찰 비용인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통선이 좋을수록 공간에 대한 마찰이 적어지죠. 그 뒷말은 설명 안 되지만 뒷말과 연결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자, 마찰이 적어지면 저기 교통비는
아니, 낮아질 거 아니에요. 도로, 우리 보세요. 저기 있는 서울에서 보니까 뭐 옛날에 저기 원주가 올 때 엄청 시간 많이 걸렸죠. 지금은 고속도로 있죠. 훨씬 더 교통 낮아집니다. 그 결과 지대는 교통비가 낮아진 만큼 지대는요, 높아지지. 그것까지 시험 낼 수 있어, 문제가. 그러니까 뒷말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교통사는 좋을수록 예, 지대는 올라간다, 이렇게 시험 낸다고.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체열등지 한계지죠. 같은 말. 한계지선, 절대지대선 지대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위치에, 자, 두째 줄 위치에 따라 지대 발생한다. 이게 뭐 위치 지대 묻는 거죠. T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입찰 지대 곡선에선 각 지대 지불 곡선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절대 매출액이 아니라 뭐요? 초과 이윤 또는 순형가, 불로소득 이런 말 써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차액 지대는 한계지를 기준하여서 이보다 생산력이 높다, 생산력 높다, 낮다 이 같은 말 비용도 묻는 순간 차액. 자, 문제 3번 갑니다. 자, 3번에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자의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서 이때는 뭐가 되는 수?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 같은 말. 정상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의 지대를 말한다. 2번. 자, 입찰지대 곡선 따른 토지 이용은 누가 이 땅 채가지? 제일 높은 지대 지불 능력 있는 사람이 가져간다. 그죠? 자, 3번. 3번은 큰 의미 없는데 읽어보시고. 자, 봤으면 7번 보세요. 도시 만족 누가 가져? A, B, C 누가 가져갑니까? 가장 급경사지. 그죠? 그런 거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넘어가고 5번 갑니다. 자, 5번 읽어보시고. 보세요. 이 질문 가끔 나오거든요. 이게 원래,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저기 요약집이 60페이지고, 60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3번에 대한 설명인데, 굳이 그 자체를 그냥 그렇게 암기하지 말고 한번 봐보세요. 이 말입니다. 도시는 훨씬 더 이 도시 안쪽은요, 높은 건물 짓습니까? 넓은 땅 이용합니까? 좁은 땅이 높은 건물 짓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땅값이 훨씬 비싼 건물 짓는 병이다. 이 건물 짓는 병이 자본이거든? 그럼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도시 안쪽은 좁은 땅에다 높은 건물, 많은 자본을 투입한다는 말 뜻이 이게. 그럼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토지에 대한 자본의 투입 비율 또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은 높다야 한다고. 외곽적은 뭐 있습니까? 넓은 땅에 저층건물 짓죠. 그 외곽은 뭐라 써야 됩니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은 낮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 말만 기억하시라고. 아마 이건 금방 이해될 것 같아요. 내용상에서. 자, 일단 여기까지 봤습니다. 문제 풉니다. 이제 책에 있는 문제. 자, 문제가 저 뒤에 가면 있던데. 자, 예, 106페이지로 갑니다. 106페이지. 자, 106페이지부터 문제 되게 많네, 이거, 진짜. 네, 48번까지 있네. 38에서 48번까지. 자, 예, 38번 갑니다. 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니카도 제일 중요한 말 뭐냐? 1번. 지대 발생 원인은 비옥도하고 뭐죠? 수학 체감 법칙. 요거 마시면 돼요. 2번도 뭐 있습니까? 비옥도에 따른 생산 차이에서 오는 수학 차이가 지대로 지불된다. 뭐 같은 말이고 큰 의미 없고 3번 갑니다. 생산성, 그 토지 생산성과 한계지 생산 차이가 뭐라고요? 이게 지대죠? 그래 보시고, 4번은 뭘 묻는 거예요? 끝에 한계재선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5번. 자, 이거는 말 장난인데요. 물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러니까 같은 영국에 있는 경제학자인 멜더스하고서의 어떤 저기 지대에 대한 이 논쟁이 붙은 게 결국은 거기 5번쯤에 발생했는데, 자, 굳이 그거 보지 말고 이거 보세요.
가격과 생산비가 지대에 영향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대가 얘한테 영향 주는 거예요? 지대가 가격에 영향 주는 거예요? 가격이 지대에 영향 주는 거예요? 얘가 결과지. 이러한 결과 이게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결과는 이 말은 뭐야? 가격과 생산비 지대의 구성 요소지. 그죠?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합니다. 절대 지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되어 이게 니카도 거꾸로 말한 게 티넨이야. 티넨 아니고 멜더스. 멜더스 인구는 그런 거거든요. 난 그런 건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셔야 큰 의미 갖지 말고. 그래서 5번은 그 말입니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지대는 생산물 가격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뭐 있습니까? 생산물 가격은 지대의 구성요소 봐야 되죠. 그렇게 설명되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9번 갑니다. 자, 마르커스 갑니다. 자, 마르커스는 가장 중요한 게 1번. 절대지대는 뭐 있습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적 요관지대가 그 절대지대죠. 이 개념 자체가. 그래 보시고 있죠. 나머지 3번은 그 말이거든요. 절대란 말 뜻이 뭐야? 농작물 가격 관계없는 거지. 그죠? 단지 뭐 때문에? 토지가 한정되어 있는 것 때문에 개인한테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니까 결국은 지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 등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 보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가 아니고 마지막에 5번은 정리하셔야 되지. 한계진 지대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40번요. 40번. 첫 번째 이 T는 묻는 거죠. T는 결국 1번 뭐 묻는 거죠? 운송비 절약이 지대다. 그 다음 2번요. 2번 읽어보시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묻는 거거든요. 볼래요? T냉과 그 다음에 리카도 중에 누가 먼저 나온 거예요? 리카도. 얘가 낫겠지. 여기다 그냥 숟가락 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결국은 리카도에 있는 이론에다가 여기 있는 운송비를 접목시킨 거라고. 추가시킨 운송 같은 말이 위치란 개념을 도입했다. 그런 말 뜻이에요. 자, 그 다음 3번은 꽤 중요해요. 자, 3번은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결국 뭐 있습니까? 집약적이죠. 멀어지면 뭐죠? 조방적 이용이 되어진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나머지 필요 없네 보니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41번 거기서 본다면요. 예, 2번은 한 번쯤 봐놓고 2번. 그러니까 이건 한계 지속성을 달리한다.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지금은 이게 넘어가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큰 의미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3번요. 43번. 그럼 42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렇게 보통 시험 안 내거든요. 어떻게 내면 보통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에 결국 여기 요 지역 이윤이 발생한 묻는 건데 요 값과 요 값 주어진다고. 예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쌀은 쌀 가격이 150원이고 생산비가 60원이다. 여기서 뭘 주냐? 이걸 주어준다고. 이건 그냥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단위 거리다. 운송비가 있고 여기 거리를 딱 주어준다고. 그래서 운송비가 현재 이게 2원이다. 거리가 10km.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쌀이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묻는 거라고. 그래서 이윤이 발생되면 이 쌀이 들어오는 거예요. 곧 이게 우리 아까 했던 이 곡물의 한계 지속성을 설정한 건데 해보죠. 요거 150원이죠? 60원이죠? 얼마 됩니까? 20원 되죠? 2원에 10kg니까 킬로당 킬로당 2원 되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80원이죠. 요거 빼지 얼마 되죠? 70 남는 거죠. 이건 이윤이 발생하죠? 이런 적은 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적이라고.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의 문제가. 그래서
원래 자 이 말입니다. 현재 이게 도심이에요. 여기 이 반경 20km, 반경 40km, 반경 60km 이렇게 해서 있죠. 여기 있는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쭉 주어집니다. 뭐 쌀 또는 배추 등을 쭉 주어져서 하여간 이 지역은 분명히 이익이 발생하죠. 이건 뭐 들어온다고? 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설명된 게 곧 이게 어떻게 농작물의 한계 지속을 설정한 곧 이 이론입니다. 이 이론인데 이 각각의 내용을 묻지 않고 여기 있는 요것만 항상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 보시고 42번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3번 갑니다. 1번. 제대로 한 것은 핵심이 뭐죠? 비용이냐 아니냐. 즉 비용이면 이건 무슨 학파? 여기 칠판 뭐죠? 비용이 무슨 학파? 어디가 있어? 요거 묻는 거 아니야. 신고전이지? 이윤이면 초과인이면? 예, 그거 묻는 1번이. 지대 문장에서. 2번 고전학판 토지와 자본 구별했지. 하고 얘는 뭐 있습니까? 불러서 보는 거지. 3번 고전학판 반드시 잉여가 아니라 생산요소 대가이 틀린 거지. 그죠? 이건 반드시 신고전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네 카드나 있어. 나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두째 줄 보니 뭐 있습니까? 비옥도 위치에서 열덩지, 우덩지가 발생이 되는 바 지대 한 계절 기준에서 이보다 생산이 높은 대가가 고치되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은 뭐 물었습니까? 마르커스는 절대란 것은 생산력 관계 없는 거지. 왜? 토지의 사유화 때문에 발생했으니까. 자, 뒷장요. 뒷장에 44, 45. 45는 요것만 정리하세요. 자, 거기 있는 1번, 그 다음에 4번, 5번만. 1, 4, 5만. 아까 했던 거요. 자, 토지에 대한 자본 결합비율 같으면 대체성입니다. 도심에 가까울수록 뭡니까? 높지. 그러니까 자본을 많이 높은 건물 짓는다 이 말이 말 뜻이고요. 외곽 가면 적죠, 그죠? 자, 그래 보시고 그 말이 결국은 2번 보니까 토지 생산의 대체성 이런 도심 그만큼 집약적, 주방적. 좁은 땅이 높은 건물 짓는 거 아닙니까? 집약적이고 외곽은요, 주방적이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생산력의 대체 관계는 결국은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종류뿐만 아니라 생산력의 상대적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냥 넘어가죠, 이 정도. 자, 그래 보시고요. 자, 저기 있는 46번요. 46번도 내용을 다는 보지 말고 두 개만 정리할게요. 자, 1번은 묻는 게 뭐 문제입니까? 자, 둘째 줄. 농촌은 보통 뭘 따집니까? 비옥도, 도시는 접근성. 그런 거 기억하세요. 그런 것만.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어떤 토지든 간의 입지 경쟁의 결과 최대 순형가 초과인을 올릴 수 있는 이용의 최대 지대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그 토지를 할당되는데 말이 엄청 기네. 이 속에 벌써 지문 2개 나온 거예요. 지문 나올게. 각 기업의 지대 지불 곡선 차이는 무슨 차이? 수령가 차이. 이럴 때 누가 이 땅을 할당받습니까? 최대 지대 지불 능력인 사람들. 이 과정을 보니 실제 도심 안쪽은 상업, 주거, 외곽 가면 공장 형태로 이용되어진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도심 안쪽이 아까 했던 거죠? 지대 곡선 가장 뭐요? 급경사인 기울기 갖고 있죠. 그죠? 그래 보시고 있죠. 이 5번요. 도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더 높은 지대 지불할 수 있는 각 산업의 지대 곡선을 연결한 게. 자, 해볼래요? 요거 연결해 볼까, 이렇게? 요렇게 연결, 요게 뭐 입찰대, 이게. 입찰 지대 곡선 뭐 있습니까? 원점에서 이건 볼록한 거예요. 볼록하다. 그런 건데, 하여튼, 그 정도 개념 보시고요. 그 다음에 47번에 1번. Tnet. 핵심 2개 있어요. 얘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두 번째, 현대적 입지론. 같으면 도시지대. 도시지대 기초를 적용했다. 이 말은 뭐예요? 자, 뭐지? 우리 현대에서는요, 여볼래요? 운송비란 말 대신 교통비 쓰거든. 운송비는 물건 이동이야.
교통 사람 이동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교통이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결국 이게 교량적 역할한다 이런 말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좀 정리하셔야 되지? 2번. 자, 2번. 입찰대란 단위 면적에 대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으로서 어떤 거? 초과인이 0이 되는 수준. 같은 말 정상이윤이 극대가 되는 지점이 일치한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건 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문제에서. D장. 자, 예, 48번도 보지 마세요. 할 필요 없으니까. 자, 좀 쉬었다가 49번에 있는 버제스의 동심어 이론부터 하겠습니다.